오늘도 10시부터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10시 50분에 강의를 마치고 11시에 줌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점은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정책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추가적으로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개인 스스로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메타F와 접할 수 있는 앱 사용을 숙달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회사 영상 자료를 계속해서 봄으로써 메타F 그룹에 대한 미래 비전과 이해를 공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메타F 인생이라는 노래는 우리 경주마 사업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면서 어딜 가든지 대표님들 스스로가 흥을 그리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또한 PPT 자료는 회사의 공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앱 사용에 대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그리고 빠르게 접근해서 앱 사용에 대한 충분한 개인적 활용 능력을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파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소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겨울에 대한 절기입니다. 입동부터 대양까지 총 겨울에는 6개의 절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동은 11월 7일 날 이미 시작되어서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알렸고, 이번 주 내내 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온 대책과 또한 겨울이 시작됨을 여러 대표님들도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어서 소설인 11월 22일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겨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대설, 동지, 소환,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활동하시고 생활하시는데 계절적으로 감각을 잃지 않으시고 또 몸의 활동에 대한 그런 대비책도 수립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두산입니다. 오늘 뉴스의 어느 한 파트를 보니까 백두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글이 올라와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백두산은 복합 화산체죠. 따라서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백두산, 겨울의 백두산의 천지의 모습입니다. 백두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얀 돌과 안반이 산 정상부에 널려 있어서 하얀 머리의 산이라고 해서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중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원래 4,000m였는데 964년에 큰 화산 폭발로 인해서 현재 2,744m로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려 964년도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거의 1,300m 이상이 산의 높이가 날아가서 현재 그 호수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2,744m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산 폭발의 위력을 절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수는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의 넓이로서 담긴 수량은 약 10억 톤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한번 부으면 서울시 현재 상태에서 3m의 높이로 잠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 백두산의 그 폭발력과 함께 우리 메타 F그룹의 그런 사업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여러 대표님들께 그 폭발이 이루어낸 그 어마어마한 양으로 좋은 보답이 올 수 있도록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앱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주에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보면 말이란 파트에 총 4가지의 마국간, 감정평가, 마켓플레이스, NFT 지갑이라고 해서 4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국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이 분야는 또 반드시 여러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국간을 눌러보면 총 6개의 작은 그런 파트별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라든지 기존에 없었던 내 대여라는 그런 파트가 추가 형성되어 있고 브리딩 기록, 브리딩 수익, 거래 기록, 베팅 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올려보면 이렇게 말의 모양들이 예전과 다르게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터라는 기능이 있고 닉네임과 관련된 그런 설명문 그리고 말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파트 총 4개의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마국간에서 내 말을 한번 들어가 보면 마국간 한 개마다 16마리의 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내 말을 눌러보면 내 말에 대한 내 것 말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의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들이 쭉 이렇게 화면상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그 전체적인 말의 개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마국간의 숫자를 그 밑에 쭉 보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16마리만 있으면 한 개의 마국간 1이라는 숫자만 나타나고 또 16마리 이상 32마리 이하로 만약 말이 있으면 2까지 아마 그 숫자가 나타나서 대표님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닉네임과 관련된 그런 건데요. 우리가 핵심은 내 말이 경주에 참여해서 경주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1등이 되지 않으면 경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주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말의 이름이 꼭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닉네임의 존재 여부 이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문구와 함께 아마 대표님들의 말 중에 닉네임이 있는 그런 말들이 있고 또
이렇게 우측과 같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있는 말들은 대표님들이 말을 받았다든지 구입해서 아이디를 부여해 놓은 말이고,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은 내가 구입을 했든지 받았든지 현재 그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좌측에 있는 닉네임이 존재하지 않는 말은 경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닉네임이 있고 없는 말을 각각 경주 등록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눌러보면, 닉네임이 있는 말은 경주 등록하면 바로 말이 경주에 참여하지만, 닉네임이 없는 말은 경주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안내 문구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닉네임을 없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 상점에 가보시면 닉네임 등록본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하셔서 닉네임을 등록하고 경주에 참여하면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정말 잘 활용하시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 필터 기능을 좀 도외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터 기능을 들어가셔서 꼭 활용해 보시면 보다 쉽게 간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이 필터 기능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전산에서 보면 엑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10만 명에 대해서 한 10명을 찾아낸다고 하면 그 전체를 10만 명을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필터 기능을 통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어, 찾기를 한다면 아마 10초 이내면 전부 찾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이 필터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필터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는 그런 습관을 길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터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필터 기능을 이렇게 누르시면 옵션부터 초기화 적용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먼저 회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회기도를 눌러보면 말의 종류에 대해서 필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전체 말을 볼 거냐, 아니면 레전드리만 찾아서 볼 거냐, 에픽만 볼 거냐, 레어만 볼 거냐, 커먼만 볼 거냐를 대표님들께서 자유자재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며, 레전드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 자신의 말 속에서 레전드리만 쭉 하고 펼쳐지는 그런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보면 막 불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바탕화면이 있고, 파란색으로 해서 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빛이 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땅 같은 그런 기운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그래서 보면서 선택해서 보시면 전부 불에 대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적용해서 보시면 그 기능만 가진 말들이 전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속성이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컬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를 볼 거냐, 컬러풀한 거를 볼 거냐, 럭셔리한 거를 볼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해서 보시면 컬렉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별입니다. 예, 남녀 구분 없이 앞말, 순말 구분 없이 전체를 볼 거냐, 또 수컷 말만 볼 거냐, 암컷 말만 볼 거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성별이라고 하는 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건데요.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좌측에 있는 화면을 보면 아이디가 있는 말, 우측에 있는 보면 아이디가 있으되 내가 직접 등록하지 않는 아이디를 처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 경주에 가려면 반드시 대표님들께서 부여한 그런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좌측에 거는 슈퍼리치마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를 경주에 등록해 보면 바로 우측과 같이 화면이 변하면서 경주에 바로 나갑니다. 예전에는 경주에 갈 거냐 말 거냐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경주 등록을 누르는 순간 대표님들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과 같이 경주 등록이라는 창이 없어지면서 위에 있는 판매라는 창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화면이 그렇게 변경됩니다. 이게 예, 아마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또 잘 보시면 좌측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문이 있고 우측에 온 레이싱이라고 하는 그런 영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서 온 레이싱으로 이렇게 하는데 온 레이싱은 레이싱에 참가했구나 또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문이 있으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대표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마국간에서 쉬고 있는 상태의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더 알고 싶다 하신 분은 네이버에 가셔서 IDLE를 쳐보시면 그 전체적인 예, 뜻과 그리고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주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좌측에 있는 아이들이 온레이싱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 없이 전체적인 화면의 변동과 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법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내고 두 번째로 거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래소는 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거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에서도 이 거래소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소 파트도 대표님들 마음대로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셔야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아시는 거지. 위에 계신 분들이 뭐 이제 뭐 메타S가 어느 정도니 어쩌느니 뭐 얼마큼 올랐느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표님들 스스로 이런 거에 들어가셔서 겁내지 마시고 눌러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예, 비트코인부터 쭉 거래소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뜨는데요. 우리 메타S는 메타스라고 해서 이렇게 뜨고
최종 거래나 또 변동률이 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대표님들께서 보셔야지만이 앞으로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쉽고, 메타에스 토큰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변동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으면 시간도 지연되고 또 정확성도 다소 떨어질 수 있고, 사람을 거쳐서 오게 되면 항상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예, 다소 다른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메타스에 대해서 보시면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변동률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메타에스 토큰을 어느 정도 현재 가지고 있으니 장래 또는 미래에 어느 정도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메타에스 토큰의 미래 가치가 되겠다라고 혼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앱 사용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고 또 들어가 보시고 체크해 보셔야 되고, 모르시면 그 체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들한테 문의해 보시면 서로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점입니다. 아까 닉네임 등록권도 상점에 가서 아이템을 구매해서 등록해야 되는 거고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셔서 모든 아이템을 구매해서 그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가장 쉽고 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 같이 상점이라는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 상점에 들어와 있는 아이템 개수는 총 91개, 쉬운 말로 9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쉽게 우리가 편의점을 가든지 또 백화점을 가든지 하면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열되어 있는 개수로 이해하시면 가장 빨리 쉽고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91개의 그런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점은 마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곳으로서 첫 화면에 이렇게 남자 기수 해서 레전더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첫 화면에 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는 에릭 요술램프로 끝나면서 결제 내역과 아이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최종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이템을 이렇게 보면 남자 기수에 필요한 것, 여자 기수에 필요한 것, 그리고 기수 탑승권, 또 말 갈기, 말 마스크, 말 안장, 말 발목 아대, 말꼬리, 여자 기수 헤어스타일, 남자 기수 헤어스타일, 뭐 선글라스. 저도 이제 과천 경마장에 가보면 경마를 실제 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복장과 또 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이 아이템으로 옮겨와서 제작해서 여기서 판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경마장에서 하고 있는 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현재 들어와서 이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기수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여자 기수에 대한 그런 파트, 그리고 기수 탑승권, 또 말갈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계획되어 있고,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닉네임 등록권이 있습니다. 이 닉네임 등록권부터 에픽 요술램프라고 하는 이 파트가 있는데, 닉네임 등록권은 말을 처음 이렇게 구입해 오면 말 이름을 뭘로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갖는 그런 등록권을 닉네임 등록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닉네임 등록 프로모션은 닉네임 등록권을 예를 들어서 한 개 살 때마다 10USDT 이렇게 되는데 닉네임 개를 110USDT를 만약 줘야 한다면 이거는 100USDT만 받고 닉네임 등록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상점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10 플러스 1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통상 어떤 판매 활동 이런 데 가보면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1, 뭐 이런 개념으로 이벤트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있는데 닉네임 등록 프로모션도 10 플러스 1 개념의 그런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마 이동권, 그거는 경주마를 어느 누구에 내가 주고 싶은 분에게 이 경주마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서 이 이동권을 가지고 상대편 아이디만 알면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경주마 이동권이 되겠습니다. 알림 이용권은 지사장님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런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골든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반, 중반, 후반 능력치 백령권이 있는데 현재 이게 가장 우리 채널방 운영하면서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또 채널방 하면서 이벤트로 해서 능력치 배분권을 또 주고 하는 그런 걸로 현재 발전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의 능력을 업시키는 그런 변경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들도 뭐 우리들도 달리기를 하면 100m 달리기를 하면 처음 스타트에 나가는 스피드가 다르고 중간에 나가는 스피드가 다르고 마지막 라스트 스피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느 분은 처음이 빠르고 중반이 좀 느리고 마지막이 또 빠른 분도 있고 다 다른데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말에도 능력치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능력치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통상 세 자리 숫자로 이렇게 아마 표기되어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장 좋은 또 가장 마지막에 능력치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을 설계해서 이렇게 100만 마리를 만들어낼 때는 모든 말들이 그 끝에 있는 가장 높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 개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능력치를 확인해서 능력치를 올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은 이곳에 오셔서 초반을, 중반을, 후반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구매해서 활용하시면 예, 말이 뛰는 속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레어 등규마 혈청이 나오는데 이 혈청은 원래는 에, 정상적으로 교배가 이루어져서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교배를 하면서 말을 만들어낼 때 일부 말들이 좀 잘못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혈청 주사가 필요한 그런 말들이 태어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말들을 위해서 이 혈청이라고 하는 레어가 만약 그런 혈청 주사가 필요한 말이라면 이 상품을 또 에픽, 레전드리 이런 말들이 혈청 주사가 필요한 그런 말들이 있다면 이 상품을 사서 혈청을 해서 정말 정상적인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경주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은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요술램프라고 하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요술램프는 역시 요술이지 않습니까? 요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어떻게 얼마로 변경될지 나도 모르고 또 대표님도 모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보면 요술램프 지니 하면 이렇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하면 또 뭐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그런 요술이 있는 그런 램프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거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점이다. 그래서 혹 그냥 한번 했는데 정말 뛰어난 기능의 그런 보답으로 요술이 작동돼서 기능이 엄청나게 업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필요하신 그런 대표님들은 활용해 보시면 나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 내역과 아이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시고 또 활용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결제 내역을 쭉 보고 싶다면 결제 내역의 파트에 가셔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언제 어떻게 구매가 되고 결제가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아이템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닉네임 등록권, 경주마이 등록, 총 91개의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그냥 막 사다 보면 아이템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수량으로 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템 사용 계획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날짜와 또 아이템 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정리가 필요하고 또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아이템 사용 내역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91개의 아이템을 내가 어떻게 구입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예,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템 구매 시에 자산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쉬운 말로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아이템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첫 화면에 우측에 있는 그 사선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선을 클릭하시면 우리 계정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밑에 이 T라고 하면서 옆에 숫자가 있습니다. 예, 테드라고 하는데 USDT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곳에서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자세히 보려면 T 다음에 6093 옆에 또 지각 같은 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맨 우측과 같은 그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가셔도 보시면 S토큰과 모든 나의 자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표님들은 이 분야에 가셔서 보시면 내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템 구매 시에는 반드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어, 자산 대비 아이템 구매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그 아이템은 쉽게 구매가 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점을 선택합니다. 상점을 쫙 선택하시고 보시면 닉네임 등록권 또 이렇게 남자 기수, 여자 기수에서 처음에 남자 기수부터 해서 총 91개의 그런 상점이 쭉 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들이 원하는 곳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구매라고 하는 그런 버튼을 누르시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을 구매를 했는데 그 아이템이 어디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화면에서 그 밑에 있는 선물 상자 같은 이런 화면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치해 보면 아이템 인벤토리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문구가 나타나서 아이템이 있구나 없구나를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화면을 자주 안 들어보신 대표님들은 지금 변경된 화면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선물 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내가 구매한 아이템이 어디로 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의도 하시고 또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이템 보유 여부 확인이 바로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말 초상화를 한번 쑥 누릅니다. 말 초상화를 누르면 아이템 인벤토리라고 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면을 올려보면 대표님들께서 구입해 놓으신 그 아이템이 이렇게 숫자와 함께 또 아이템 이름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변경된 이런 거에서는 화면에 있는 말 초상화를 누르셔야지만이 아이템 인벤토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따라서 옛날과 같이 그런 선물 상자라는 그런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점에 가셔서 반드시 구매를 하시고
그 물건이 어디 갔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시면 모든 말 초상화에 마법관에 들어가서 말이 있으면 그 말 초상화를 눌러보면 내가 구매한 아이템 인벤토리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쉬우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점에 구매한 것은 말 초상화를 누르고 확인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는 각 말별로 아이템을 구매한 것들이 각각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내 말이 20마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남자 기수 레전드리를 만약 구매했다면 그 20마리의 모든 그 말 밑에 아이템 인벤토리가 다 이렇게 어느 말을 들어가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20마리 중에 특히 레전드리가 만약 10마리가 있다면 10마리의 말 중에 한 마리를 남자 기술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 어느 말이든지 1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선택하면 그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 만약 레전드리가 10마리가 있다면 남자 기수 10명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5마리다라고 하면 그 5마리의 레전드리의 말의 기술을 상점에서 구매하면 그 모든 기수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 레전드리의 5마리를 먼저 사용해 버리면 나머지 5마리는 차후에 또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리를 구매했더라도 그 인벤토리는 전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고 운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거래소와 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ETF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앞으로 가장 많은 그런 활용할 그런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곳에서 수많은 그런 부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대표님들께서 직접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 보셔야 됩니다. 실수를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손 안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모든 대표님들은 그렇게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단계, 레이싱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공유하면서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또 소중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오늘도 정말 좋은 의미로 함께 달려봤습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의 모든 도로는 이제 출근 시간이 끝나고 조금은 한가해진 것 같습니다. 이곳 종로센터, 제가 지금 종로에 와 있는데 종로에서 바라보는 이 도로의 그 모습도 조금은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 또 더욱 알차고 더욱 좋은 그런 생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 대표님들을 응원하고 또한 함께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